자, 이번 시간에는 너네가 지금 수열을 공부하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 쌤이 지금 준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를 잘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 수열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열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문제를 풀어주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네가 지금 받은 그 수력 충전이라는 교재는요. 어, 제일 쉬운 교재야, 얘들아. 수력 충전 교재는 제일 쉽기 때문에 쌤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너네가 직접 공부를 해서 풀어야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어주고 해서 너네가 풀어주는 거는 너무나도 이 수력중전 교재가 쉽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따라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최대한 조금 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게 결국에는 목표인데 문제 해결 능력 요거를 높이는 게 이제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신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요 문제 해결 능력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풀이를 따라한다? 풀이를 따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풀이를 따라하고 풀이를 외우고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 이거야. 암기. 응? 요거 두 가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아는 게 무엇이고 내가 아는 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이 문제에서 어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는지 어,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겠죠? 그런 능력을 좀 키워나가야 되는데 쌤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풀이를 따라하고 풀이를 외우고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너네가 문제 푸는 양이 받쳐주게 된다면 너네가 문제 푸는 양이 굉장히 많거나 문제 푸는 양이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남들 하는 정도로 문제 풀이 양이 괜찮게 풀어진다면 이거는 덩달아 따라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풀이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은 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양도 적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네 스스로 좀 풀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은 물론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핵심 키워드 개념을 같이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열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자, 몇 가지를 한번 적어 봅시다. 첫 번째는 항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항이라는 개념. 세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요 정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 단원에서 등비수열의 합까지 다루는 요 첫 번째 단원에서의 수열의 키워드는 요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거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요 6가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아시고 계시다면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좀 알아볼 건데 항이라는 개념은 뭐냐? 항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수를 나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나열한 수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한글말로 하면. 그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인 거예요? 얘는 뭐 두 번째 항이겠지. 그지?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쓰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수의 나열을 A라는 수열로 나타냈을 때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A1이 되는 거고요. 얘는 A2, 얘는 A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몇 번째 항이냐 그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A1은 다른 말로 우리가 초항이라고 하고 얘는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있어서 이 초항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돼요. A1이라고 하면 아 얘는 초항이구나. 그 수열에 있어서 첫 번째 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항은 뭐냐? 일반항은요. 뭐 등차 수열이든지 등비 수열이든지 상관없어요. 일반항이라는 개념은 내가 요런 수의 나열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식으로 수의 나열을 표현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대충 뭐 요런 식으로 씁니다. 뭐 1 더하기 n-1에 3 뭐 요런 식으로 써서 계산해서 3n-2 요런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보게 되면 뭐 3 곱하기 5에 n-1승 거듭 제곱골 요렇게 나타내는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일반항 표현하는 방법은 알았으니까 뭐 개념 정도만 익히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뭔지 이제 등비 수열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은요. 자, 등차 수열이 뭔지. 얘는 등차 수열을 정의하자고 하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가 핵심이죠. 더해서 나열되는 뭐 수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공차라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뭐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3, 7, 11, 뭐 15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너네가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첫째 항부터 봐야 돼요. 초항. 초항이 뭐냐? 초항이 뭐냐? 이렇게 요거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차를 확인하십니다. 공차가 뭐냐?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게 등차 수열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등차 수열에는 요소가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항하고 공차만 아시면 됩니다. 초항과 공차만 아시면 돼요. 그럼 초항을 보니까 첫 번째로 나타낸 항이 요게 초항인데 얘가 바로 A1이겠죠. 그럼 공차는 뭐냐? 자, 등차 수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열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수열을 보니까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얘는 4만큼 더해졌고요. 얘도 4만큼 더해졌고 11에서 15가 되는 것도 4만큼 더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줘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아, 그럼 얘가 공차겠구나. 공차가 얼마다? 4가 되는 거예요, 4가.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요. 자, 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1 더하기 n-1의 D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되나요? A1 더하기 n-1의 D. 그래서 내가 지금 얘는 초항이 3이고 공차가 4니까 3 더하기 n-1의 4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냐? 4n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얼마? 4n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일반항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요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요게 일반항이고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조금 뭐 다른 경우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A8이 주어져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A8이 뭐 30, A12가
50 뭐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특정 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얘를 일반항을 이용해서 이런 수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초항과 공차로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초항과 공차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A8이라는 거는 사실 초항에다가 여기다 8 넣으면 되죠, 얘들아? 요 공식에다가 A1 더하기 여기다 n 대신에 8 넣으면 7D가 되죠. 그래서 얘가 3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 어떤 항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초항과 공차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초항과 공차로. 그럼 A12도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11D 이게 50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초항과 공차를 구하고 싶으면 얘네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씩 빼서 4D는 2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는 얼마다? D는 공차라는 거는 5가 되고 A1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일반항을 이용해서 초항과 공차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알겠죠? 초항과 공차를 구해내는 게 등차 수열에서는 제일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문제를 조금 풀다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금 등차 수열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표현인데, 자 얘는요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7이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A8이 있다고 해보고 A9가 있다고 해보자. 얘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면 얘네 사이 값이 얼마씩 차이 나는 거야? 얘는 D만큼 더해져서 8이 된 거고 얘도 D만큼 더해져서 9가 된 거죠. 요거 이제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D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일반항으로 바꿔서 표현해 봅시다. A7은요 사실 얼마냐면 A1 더하기 6D 그리고 A8은 A1 더하기 7D 그러면 A9는 A1 더하기 8D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랬을 때 등차 중앙의 뜻이 뭐냐? 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그 앞에 항과 그 뒤에 항을 더하게 되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다는 얘기죠.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된다라는 게 등차 중앙이에요. 한번 해볼까?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시면 2A1 더하기 14D가 되죠. 근데 가운데 거 A1 더하기 7D를 2배를 한번 해보니까 2A1 더하기 14D가 되네. 아하, 똑같구나. 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스스로 증명을 해보시면서 아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별 개념이 없어요 사실. 등비 수열. 자 그럼 등비 수열은 뭐냐? 등비 수열은 얘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수를 여기까지 똑같아요.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나열되는 수입니다. 곱해서 나열되는 수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정한 수를 곱해서 그럼 여기서 일정한 수는 뭐냐? 여기서는요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공비 아시겠나요? 여기서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5, 10, 15, 20 자, 요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요. 아, 요거는 등차구나. 미안해요. 예를 들어서 1, 5, 25, 125 요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얘들아 일정한 수가 곱해져 있는지 확인해야겠지, 그지? 그럼 얘는 여기서 이렇게 5가 곱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가 곱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가 곱해졌으니까 아 얘는 등비수열이 맞구나.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얘는 그럼 어떻게 일반항을 나타내냐?
일반항은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초항이 뭐냐? 두 번째, 공비가 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까 한 거랑 똑같지. 초항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공비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나타내냐? AN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A1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A1 곱하기 아래 n-1승. 그러니까 요 아래의 뜻이 뭐냐면 요 알이 바로 공비예요. 요 공비가 여기서 R입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 나와 있는 1, 5, 25, 125를 요거를 통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AN은요. 초항이 얼마야? 1이죠? 1 곱하기 공비 5. 공비 5 맞죠? 그죠? 5 곱하기 n-1승. 간단하게 하면 그냥 5의 n-1승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항이 지금 A4가 125잖아요. 그죠? 네 번째 항이. 그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A4는 여기다가 4를 대입하시면 5에 4 빼기 1승이니까 얼마가 돼요? 5에 3승이 되니까 125가 되는 거 맞네요. 확실하게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유형의 등비수열을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런 식의 등비수열이 있다고 해보면 자, 얘는 얼마 곱해졌어요? 5분의 1이 곱해졌죠. 그 다음도 5분의 1이 곱해졌고 그 다음도 5분의 1이 곱해졌어요. 아, 그럼 얘는 공비가 5분의 1이구나. 초항은 2네요. 그죠? 초항은 2.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게 되면 2 곱하기 5분의 1에 n-1승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죠? 되게 간단해요. 초항하고 공비만 알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랑 뭐 등비수열은 나타낼 수 있고 초항이랑 공차를 알면 등차 수열은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까지 오늘 영상으로 개념을 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등차 수열의 합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음, 자, 앞으로 문자 하나가 더 나가는데요. 합의 기호에 대해서 쌤이랑 좀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는 앞으로 수열의 합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어떤 기호를 쓸 거냐면 SN이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SN의 뜻은요. 초항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를 초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예요. A1, A2, A3, A4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SN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이해됩니까? 초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를 SN이라고 나타낸다. 자, 이거는 등차 등비 공통이에요. 알겠죠? 등차랑 등비에서 똑같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보다 초항부터 N항까지 그러니까 뭐 AN까지라고 해볼게요. 초항부터 AN까지 싸그리 더하는 거예요. 싸그리 더한 식 얘를 우리는 앞으로 S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뭐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의 합이 되겠죠.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그럼 먼저 등차부터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은 마찬가지로 SN은 등차 수열의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해보자. 등차 수열. 그럼 얘를 A1부터 SN이라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A1부터 A2, A3 어디까지 더해라? AN까지 더해라.
그럼 이거를 똑같은 식을 한번 거꾸로 써볼게. 어떻게 되죠? an 뭐 점점점점점 a3, a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 그러니까 공식 증명하는 거예요. SN은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그럼 요거 위아래로 이렇게 더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2의 SN이 되겠죠? 2배.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이게 몇 개가 있는 걸까요? 나타내게 되면. 자, 요거를 하기 앞서서, 자, 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쌤이 써줄게. 요렇게 나타내지 말고,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초항은 그대로 초항 쓰시고, A2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A2는 A1 더하기 D죠. 그래서 여기다가 A1 더하기 D. 그 다음은 A1 더하기 2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 n번째 항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A1 더하기 n-1의 D죠, 그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쓰십니다.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낸 거지. 수열의 합을. 그럼 이거를 거꾸로 그대로 쓰세요. 순서에 맞게. 그럼 그 다음 요 전항은 A1 더하기 n-2의 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점점점점 여기 A1 더하기 D 마지막에 A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더하시면 자 얘랑 얘랑 짝꿍 지어줘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랑 짝꿍 지어줘서 더하시면 얼마죠 이거? 2A1 더하기 n-1의 D죠. 근데 좀 웃긴 게 여기 더해지는 녀석들 다 요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더해도 어떻게 돼요? 요렇게 더해도 2A1 더하기 이거 실제로 더해보시면 n-1의 D가 될 거거든요.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요 녀석들이. 짝꿍 지으면은. 어디까지? 마지막 한까지 다 더하시면 다 요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2A1 더하기 n-1D. 그럼 얘가 총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하면 되겠지? 얘가 총 몇 개 있는지. 얘가 총 n개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n개.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뭐만 곱하시면 되는 거야? n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SN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S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분의 n 2a1 더하기 n-1의 d다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시기 바라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올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끝항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항을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표현 방법이 있어요. 어떤 표현 방법이냐? 바로 마지막 항이라는 뜻의 L이라고 그냥 나타내 봅시다. L. 얘를 마지막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나타내게 되면 2분의 항은 똑같이 n개 있으니까 n에다가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 거죠. 요게 다 L로 바뀌니까. 그지? A1 더하기 L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자, 예제. 자, 요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 2, 5, 8, 11, 13, 3, 3, 3, 3, 3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할 때 요 수열의 합을 구해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초항부터 A1은 2. 공차는 얼마죠? 공차는 3이네. 그지? 이렇게 3이 늘어났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초항 알고 공차 하니까 바로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겠죠? 여기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킬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요렇게만 나와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항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을 얼마라고 할 거냐면 쌤은 3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을 때 항의 전체 개수를 어떻게 구해야겠죠? 항의 개수가 n이니까.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요거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AN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AN이 32죠. 얘를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마지막 항이 지금 32니까
얘는 A1 더하기 n-1의 D인데 얘가 32가 되네? 그럼 여기 초항에다가 A1에다 2 넣고 공차에다가는 3을 대입하시면 얘가 3n-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32가 된다. 요 식으로 우리가 n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얼마죠? 계산하시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 3n-1이 32다. 즉 3n은 33이다. 즉 n은 1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아하, 그럼 항의 개수가 n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았네요. 바로 11개. 그러니까 공식 다 알았죠. 그럼 이거 싹 지워주시고 공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보자. 2분의 여기 SN 공식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항의 개수가 몇 개? 11개. 곱하기 자 2A1 A1에다 2배 그럼 얼마죠? 4 더하기 자 n-1인데 n이 11이니까 10이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d를 곱하면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3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하면 2분의 11 곱하기 요거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34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분돼서 17 곱하기 11 하시면 되겠죠? 7, 2는 7, 1, 7, 1 187이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요.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야. 자, 그러면 요 뒤 두 번째 있는 요 공식을 이용할 거냐면 2분의 똑같아요. 항의 개수는 11개니까 11. 초항이 얼마야? 2죠? 그 다음에 이제 끝항. 요게 L이 쌤이 뭐라 그랬어요? L이 요게 마지막 항이라 그랬죠. 여기 지금 마지막 항이 30이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32만 넣으시면 돼요, 사실. 그럼 어때? 식이 좀 더 쉬워지지? 바로 2분의 11 곱하기 34. 바로 나오네요. 이거 얼마다? 똑같이 18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만 나가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등비 수열의 합까지 정리해서 쌤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요 앞에 있는 수력 충전 교재는 스스로 한다. 알겠죠? 스스로 해결한다. 물론 안 되는 거는 쌤한테 갖고 와서 해결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쌤 위주로 빠르게 이거를 2회독 많으면 3회독까지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영상 잘 들으셨고 고생했습니다.